특검으로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야 6당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탄핵 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느낌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날 법사위에선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 출석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가올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입니다. 네, 방금 이 예상대로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번 키워드 탄핵 청문회 D-4입니다. 네, 지난 주말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을 위해서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낭만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르게 그 총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네. 야권에서 지금 탄핵 움직임을 가동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문이 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병의 이 죽음 속에서 왜 수사 외압을 했고 임성근 일사단장을 왜 구하려고 했고 라는 물음에 대한 계속 질문이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드러났던 것들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임성근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은 이 의문점을 풀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특검을 통해서 탄핵하자는 적이 없는데 네. 탄핵을 얘기했던 건 가만히 생각하면 국민의힘입니다. 이 특검은 목적이 탄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게 되면 무슨 탄핵을 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라는 의문이 들 만큼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거부하고 숨김으로써 스스로 이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뭔가가 탄핵에 준하는 많은 일들을 벌였구나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유발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탄핵을 유발했다. 그 용어를 처음 썼다. 오히려 이런 입장에 대한 오신환 의원 생각은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탄핵 청문회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지금 탄핵 소추안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면서 청원을 가지고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예고돼 있는 탄핵 청문회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증인 출석이 대통령실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증인인지 아닌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잘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 조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제대로 이 법안들이 그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안이 된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하지 않고 지금 국민청원이 140만 명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청문회라는 것으로 모두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지금 국회가 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저것은 뭐 향후에 뭐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인해서 저것을 또 고발 조치를 하겠지만 저는 뭐 사법부가 제대로 잘 판단을 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금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실 앞에서의 경찰과의 충돌, 군사 정권에 빗댔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억지로 몰아냈기 때문이죠. 경찰들이 의원들을 몰아냈다는 거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증인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받지 않아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민주정부에서 있기 힘든 일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의 의원들이 그쪽 분수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뭔가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정무수석이나 못하면 정무비서관이라도 나가서 의원들을 응대를 하고 문서를 받아오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동원이 돼서 밀어내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는 경찰은 죄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국회를 우습게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도 국회의원들을 중하게 보지 않는 거죠. 네,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고 네. 또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에도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개혁신당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실이 어찌 됐던 저렇게 국회의원들을 폭압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고 그걸 그렇게 밀어내는 것은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찾아간 분들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밀어내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더 이끌어내려는 그런 퍼포먼스로 좀 보이고, 사실은 이거는 좀 옛날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 시절에 그런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 장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새정치의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바로잡을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에 김명현 정무비서관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이거를 무슨 뭐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경찰이나 대통령실이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냥 대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지 저것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뭐 강하게 항의 전달 문서들을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정무 1비서관 김명현 전 의원이 뭐 분명히 나와서 응대를 했고, 다만 저것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각자의 입장이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것을 받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 저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거나 지금 이제 고발 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것을 무슨 물리적으로 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전현희 위원이 외벽 쪽에 좀 밀리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 속에서 찍힌 영상들을 좀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꼼수 연구에 혈안이 된 집단이라고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마카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서영주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밝힌 건 위헌적인 청문회, 불법적인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병 특검에 대한 민심의 거대한 물결은요. 저런 식의 말장난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뭘 구하죠? 재판장에서 구할 수 있나요? 최병 특검으로? 못 구하잖아요. 중요한 거 뭐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것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겠죠. 사법부가 판결해주면 위헌이 아니니까 들어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지. 이 최병 특검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관련이 있는 거대한 물결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으로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탄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거는 해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뭐 꼼수다, 노벨 평화상식 뭐 이런 식이다라고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장난으로 막을 수준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병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 조사를 받는 것들이 살 길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지금 청문회가 4일 남았거든요. 이번 주 네네. 금요일이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증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증인들이 거의 불출석하면 이게 청문회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 독자적으로 어쨌든 본인들끼리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 그 입법 청문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너무나 무도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이 이게 아무리 국회법 절차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국회가 뭐 막갑하시고 저렇게 간다고 하지만 과거에 국회 운영이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국회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을 때도 소수 의견들을 존중하고 소위에 회부한 후에 숙려기관들을 두고 다 절차를 밟아서 했지 표결을 통해서 저렇게 밀어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라도 저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겁니다. 이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일당이 의장을 배출하고 의장과 손잡고 나서 국회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수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민주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부메랑이 돼서 분명히 민심의 여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특검을 단독으로 한쪽 정당이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14번의 특검 과정에서도 다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절차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고 밀어붙인 특검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BBK 있었고요. 대북송금 조작 특검 이 부분은 한쪽 편에서 협의 없이 진행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세한 거를 가지고 말싸움을 한 의미는 없고 정확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수사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 여당 모두 불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이 청문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아까 나온 여론조사 보면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국회에 나와서 직접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국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는 국민청원도 있지만 그 반대 청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청원도 이미 5만 명을 넘겨서 그것도 법사위에 넘어가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그것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원하면 이 청문회도 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성 청문회 열고 반대 청문회 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22대 국회는
적응할 필요가 있죠. 네. 자,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에 대한 찬반,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물은 건데요. 65.8%가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 26.2%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0%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장은 없죠? 네, 이게 지지 정당별로도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해야 한다는 게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65대 26으로 보이지만 또 지지하는 정당, 정치적 성향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좀 찬반이 또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청문회를 하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더라도 이른바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뭐하러 했나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아까 오신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역풍으로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야당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는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실정법 위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국회 청원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신문고하고 비슷한 역할의 국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헌법에 대통령은 일반 형사권에 대한 소추도 받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가속을 한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풍이 불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봐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님 지금 여기 증인 출석하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라고 또 대답 안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청문회가 될 거예요. 그런 걸 하느니 빨리 특검법에 대한 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꺼내자. 네. 이게 저희 뜻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요즘 거의 모든 이슈에 등장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두 가지 주제도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영통이다라는데 네. 서영주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그렇게 돼 가버렸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뭐가 남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빼고 국민들이 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명품백에 대한 또 얘기예요. 명품백을 사과하겠다. 사과 네.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서로 간에 뭐라냐면 충성 경쟁을 따지듯이 싸우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사과 진정성이 없었다고 또 입증이 되는 게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얘기를 들으면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당시의 문자는 나의 마음에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몰라주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이제 이렇게 감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네. 만약에 있었으면 지금 수사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신환 의원께 이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곳에 본인의 영향력 행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비추는 이 모습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흔히 보수 일간지라고 불리는 언론 매체들도 비판을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뭐 대선 뭐 과정에서부터 있었죠. 그 본인이 사과도 하고 또 본인이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상히 설명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면서 그것이 결국엔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여사로서 대통령을 부인이 또 내조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